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2024년 제2회 폐기물 처리 산업기사 기출보급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에 보시게 되면 화격자 소각로의 연소 능력이 250kg/제곱미터/이며 쓰레기량이 30톤/일이다. 1일 8시간 소각할 때 화격자의 면적을 계산하시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화격자의 면적을 계산했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연소 능력입니다. 연소 능력에 보면 kg/제곱미터/라는 단위가 있잖아요. 여기서 제곱미터가 면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kg/라는 게 쓰레기의 양이 돼요. 따라서 화격자 연소 능력이 250kg/제곱미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양이 30톤/일이에요. 톤을 kg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하죠. 그러면 3만 kg/일. 자, 그런데 연소 능력은 hour, 그리고 쓰레기 양은 1이니까 시간 단위를 맞춰줍니다. 그러면 하루에 작업하는 시간이 며칠이라고 되어 있느냐면, 몇 시간이라고 되어 있느냐면 8시간 소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일 소각 시간이 8시간을 보정합니다. 그러면은 시간 단위가 hour로 만들어졌죠. 나누기 화격자의 면적. 따라서 화격자의 면적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15제곱미터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은 단위가 3가지로 나와 있으면 그 문제를 푸는 결정적인 힌트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문제에서 힌트는 연소 능력이 이 문제를 푸는 결정적인 힌트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단위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시게 되면 열 저항 계수가 3.33 제곱미터/kcal, 내백 온도가 800도씨, 열 전달 속도가 175kcal 도씨/제곱미터/일 때 외백 온도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외백 온도라는 것은 내백 온도에서 열 저항 계수와 열 전달 속도를 곱해서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백 온도가 지금 몇 도냐면 800도씨입니다. 그리고 열 저항 계수가 4.33 제곱미터/kcal 곱하기 열 전달 속도가 175kcal 도씨/제곱미터/예요. 그러면 단위를 환산을 해보면 이렇게 단위가 없어지죠. 자, 그리고 제곱미터/이렇게 없어져요. 그러면은 온도, 도씨만 나오겠죠. 따라서 외백 온도를 계산하면 42.25도씨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 시험에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함수율이 80%에서 함수율이 20%로 감소할 때 감소한 중량은 처음 중량에 얼마에 해당하는지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슬러지 공식의 가장 대표적인 공식이 W1 곱하기 100-P1은 W2 곱하기 100-P2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80%가 P1이 되고 20%가 P2가 됐어요. 그래서 P1 자리에 80%, P2 자리에 20%. 그래서 W2가 W1에 비해서 몇 %냐? 그러니까 W2는 W1에 비해서 몇 %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W2 나누기 W1으로 식을 바꾸는 거예요, 이 식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각선으로 곱했을 때 이 식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0.25가 나왔어요. 그러면 W2는 W1의 25%에 해당한다. 여기서 처음에 25%가 된다. 처음이 뭐가 되느냐 하면 이 처음이라는 값이 W1이 되거든요. 그래서 W2는 W1의 25%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4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조성을 가진 슬러지와 완교의 중량비가 1:2로 혼합 처리 시에 CMB, 탄소와 질소의 비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슬러지의 함수율은 95%, TS, 고형물 분해 유기탄소량은 85%, 고형물 분해 총질소량은 15%, 그리고 완교는 함수율이 20%, 고형물 중에 유기탄소량은 15%, 고형물 중에 총질소량은 5%죠. 그러면 탄소량과 질소량의 비를 계산합니다. 자, 먼저 슬러지. 우리가 함수율을 고형물로 나타낼 수 있죠. 고형물이라는 것은 100- 함수율이 되니까 95%의 함수율일 때 고형물은 몇 %예요? 5%. 그리고 20%의 함수율일 때 고형물은 80%거든요. 그래서 먼저 슬러지의 고형물은 1-0.95가 고형물이 되는 거죠. 이 값이 TS가 되는 거죠. 고형물 중에서 유기탄소량이 85%예요. 그래서 0.85. 자, 그리고 슬러지와 완교가 1:2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슬러지는 3분의 얼마가 되는 거죠?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완결은 3분의 2가 되는 거죠. 플러스 이제는 완결입니다. 20%가 함수율이니까 1-0.2가 고형물이죠. 자, 고형물 중에 유기탄소량은 15%, 그리고 3분의 2를 차지하는 게 완결, 나누기 질소량입니다. 동일하게 고형물, 슬러지는 1-0.95. 자, 이 중에 총 질소량은 0.15,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그러죠. 플러스 완결. 자, 고형물은 1-0.2. 이 중에 총 질소량은 5%, 0.05. 얼마를 차지하죠? 3분의 2. 따라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3.23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항상 여러분들이 함수율과 고형물을 합치면 100%가 되기 때문에 함수율과 고형물을 같이 주어지진 않아요. 두 개 중에 한 개만 주어진다 하더라도 함수율이 주어지면 고형물을 알아내야 되고, 고형물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함수율의 값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5번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고유 발열량이 9,500kcal/kg이다. 수소가 15%, 수분이 0.4%일 때 저위 발열량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저위 발열량이라는 것은 원소 분석으로 주어졌을 때 고위 발열량 마이너스 수분의 정발 잠열을 빼주는 거죠. 수분의 정발 잠열이 600 9H 플러스 W예요. 그러면 고위 발열량이 지금 문제 조건에서 얼마냐면 9,500kcal/kg입니다. 마이너스 600 9H, H 수소의 함량이 15%, 0.15죠. 플러스 수분이 0.4%예요. 0.004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저위 발열량을 계산하게 되면 8,687.6kcal/kg이 되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체와 액체의 상태에서 저위 발열량 구하는 식과 그리고 기체에서 저위 발열량 구하는 식을 반드시 정리를 해놔야 돼요. 기체에서는 저위 발열량 구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가끔씩 출제되죠. 대부분은 폐기물이 고체하고 액체이기 때문에 고체와 액체 상태, 지금 문제처럼 주어지는 5번이 주어지겠지만 기체 상태에서도 저위 발열량 구하는 식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기체 상태에서 저위 발열량이라는 것은 고위 발열량 마이너스 480 곱하기 H2O량으로 계산하죠. 그리고 단위가 kcal/s m의 삼성으로 단위가 서로 다릅니다. 자, 그러면 H2O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료 중에 발생되는 H2O량이죠. 주로 이제 보통 메탄을 많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메탄을 연소를 시키게 되면, 완전 연소를 시키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H2O량이라는 것은 물이 두 개가 있으니까 2가 H2O량이 되는 거죠. 기체에서는 최적비가 곧 개수비가 되니까. 그래서 개수비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체와 액체 두 가지를, 고체와 액체는 같은 거, 기체하고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시게 되면 일산화탄소 1kg을 완전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을 계산하시오. 산소의 질량비는 0.2315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산화탄소가 산소 한 개하고 반응하면 CO2가 됩니다. 그럼 일산화탄소 분자량이 28이에요. 28kg일 때 필요한 산소가 0.5 곱하기 32kg. 그리고 일산화탄소 얼마에 해당하는가? 1kg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따라서 1kg에 해당하는 산소량이 얼마가 필요하느냐? 자, 대각선으로 곱해서 산소량을 계산을 하게 되면 0.5714kg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산소량을 뭘로 전환하죠? 공기량으로 전환해야 돼요. 그러면 산소량을 공기량으로 전환했을 때 공기량을 kg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처럼 산소량을 kg으로 계산했어요. 그런 다음에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질량비로 나눠줘요.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질량비가 0.2315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0.2315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안 주어지면 0.23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질량비가 23%니까 23.2%니까 0.232, 그리고 최적비가 21%니까 0.21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0.231을 쓰는데 여기서는 0.231호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주어진 단수를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계산된 산소량 0.5714kg에서 0.231호라는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질량비를 나눠줘서 곱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2.47kg이라는 이론 공기량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반응식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는 이론 산소량을 계산을 한 다음에 계산된 이론 산소량을 이론 공기량으로 전환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7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7번에 보시게 되면 인구가 20만 명인 어느 지역에서 1인 1일 1.2kg의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다. 하루의 작업 시간은 6시간이고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73분이며 왕복 운반 거리는 23km이다. 차량의 적재 용적이 8m의 삼성일 때 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차량의 대수를 계산하시오. 단 폐기물의 적재 밀도는 0.45톤/m의 삼성, 예비 차량은 2대이며 폐기물의 압축률은 1.5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차량 대수를 계산했을 때 폐기물의 발생량 나누기 차량 적재량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차량 적재량을 계산을 합니다. 차량 적재량은 폐기물 적재 용량 곱하기 압축률. 압축률이 없을 때는 사용하지 않고 압축률이 있을 때는 사용하시면 돼요. 나누기 1회의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 곱하기 1시간은 60분 곱하기 하루 작업시간. 여기서 1시간 나누기 60분은 지금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 분과 그리고 하루에 작업하는 시간 hour를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1시간에 60분을 보정하는 겁니다. 자, 먼저 폐기물의 적재 용량이 있어요. 차량의 적재 용량이 8m의 삼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대에 해당하는 적재 용량이 8m의 삼성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압축률이 얼마냐면 1.5예요. 그래서 압축률을 곱합니다. 1.5 나누기 1회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 1회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73분입니다. 1회 73분. 자, 그리고 하루 작업하는 시간은 6시간이에요. 따라서 분과 hour를 통일하기 위해서 1시간은 60분을 보정을 했어요. 따라서 차량 적재량은 59.1871m의 삼성 per 1대가 되겠죠. 하루에 한 대당 적재 용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조사를 해보면 하루에 한 사람이 배출되는 양이 2kg입니다. 그래서 1.2kg이에요. 그래서 1.2kg per 인일. 그리고 인구수가 20만 명입니다. 20만 명을 곱했어요. 그리고 킬로그램을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밀도를 나눠줍니다. 그럼 지금 문제 조건에서 주어지는 폐기물의 밀도가 0.45톤/m의 삼성이에요. 톤을 킬로그램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10의 삼성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0.45톤이 450kg/m의 삼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킬로그램 없어지고 미터의 삼성이라는 단위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인 없어지고 미터의 삼성 per 1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계산하면 533.333 미터의 삼성 per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산했을 때 차량 대수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폐기물의 발생량이 지금 얼마냐면 533.3333 미터의 삼성 per 1, 그리고 차량 적재량이 지금 얼마냐면 59.1781 미터의 삼성 per 1대.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예비 차량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예비 차량이 2대입니다. 따라서 예비 차량 2대를 더해줍니다. 따라서 예비 차량 2대를 더하면 11.01이 나왔어요. 그럼 소수 첫째 자리에서 완전 올림을 하거든요. 그럼 소수 첫째 자리 이외에서는 반올림을 시켜서 첫째 자리까지 와서 1 이상의 숫자가 있으면 한 자리를 올려주는데 지금 여기서 1은 반올림이 안 되죠. 그래서 11대. 반올림이 안 되니까 소수 첫째 자리가 제로 값이 되는 거죠. 제로 값은 한 자리를 못 올리니까 1 이상의 숫자가 한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따라서 11대의 차량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 8번을 보겠습니다. 밀도가 150kg/m의 삼성이 쓰레기 10톤을 압축비 3이 되도록 압축하였다면 최종 부피는 얼마인지 계산하시오. 압축비 V1 나누기 V2.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V2를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하면 최종 부피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최종 부피라는 게 V2를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압축비는 V1 나누기 V2니까 압축비가 지금 얼마로 주어졌어요? 3. 그럼 V1이라는 것은 지금 폐기물이 10톤이니까 10 곱하기 10의 삼성 kg이죠? 여기에 밀도를 나눠주면 부피가 돼요. 밀도가 얼마죠? 150kg/m의 삼성. 따라서 쓰레기 10톤, 10 곱하기 10의 삼성 kg 곱하기 150kg/m의 삼성분의 1을 하게 되면 kg은 없어지고 미터의 삼성이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나누기 V2. 자, V1 값 나누기 V2. 그럼 압축비. 따라서 V2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게 되면 V2는 22.2m의 삼성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따라서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쓰레기 양이 kg이라는 질량으로 나와 있을 때 밀도를 나눠주시면
부피라는 미터의 삼성으로 전환되는 것을 묻고자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9번에 보시면 다음은 복토에 대한 설명이다. 갈로를 알맞게 채우시오. 자, 1일 복토는 매립 작업이 끝난 후에 실시하며 두께는 1번 cm 이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자, 1일 복토는 몇 cm죠? 15cm 이상으로 하죠. 그리고 중간 복토는 매립 작업이 며칠 이상 중단됐을 때, 7일 이상 중단됐을 때 실시하며 두께는 1일 복토의 2배, 1일 복토가 15cm니까 중간 복토는 30cm 이상으로 하죠. 자, 그리고 기울기는 2% 이상으로 한다. 최종 복토는 매립시설의 사용이 끝났을 때 실시하며 두께는 중간 복토의 2배, 그럼 60cm가 되겠죠? 그리고 기울기도 2% 이상으로 한다. 따라서 복토는 1일 복토, 중간 복토, 최종 복토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복토하는 두께, 그리고 중간 복토와 최종 복토는 기울기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10번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 공정시험 기준상 총칙에 대한 내용 중에서 폐기물을 액상 폐기물, 반고상 폐기물, 고상 폐기물로 나눈다. 고형물 함량에 따라서 구별하시오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액상 폐기물, 반고상 폐기물, 고상 폐기물이 있는데 중간을 기준하는 거예요. 고형물의 함량이 5% 이상, 15% 미만일 때 반고상. 그럼 액상은 고형물이 적겠죠? 그래서 고형물이 5% 미만일 때 액상. 고상은 고형물이 많겠죠? 그래서 고형물의 함량이 15% 이상인 경우에 고상 폐기물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고형물의 함량이 5% 미만은 액상, 5% 이상 15% 미만은 반고상, 15% 이상은 고상. 기억했을 때는 반고상 폐기물의 값을 기억을 하게 되면 5% 이상 15% 미만이니까 그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5% 미만일 때 액상, 15% 이상일 때는 고상 폐기물이라고 기억하면 훨씬 기억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화격자 소각로에서 화격자의 형식을 5가지를 쓰시오 돼 있어요. 자, 화격자의 형식은 이동식, 반전식, 회전식, 요동식, 접동식이라고 있어요. 이동식, 반전식, 회전식, 요동식, 접동식이 화격자의 형식 5가지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팁을 보시게 되면 가동 화격자의 종류와 고정 화격자의 종류도 제가 서술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가동 화격자의 종류와 고정 화격자의 종류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슬러지 중에 함유된 수분 형태 4가지를 쓰시오. 자, 이 문제는 2가지로 출제합니다. 지금처럼 문제를 조금 쉽게 출제했을 때는 슬러지 중에 함유된 수분의 형태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고, 조금 어렵게 출제되면 수분의 형태 4가지를 쓰고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이렇게 2가지로 나오니까 팁에서 제가 내용을 설명을 해뒀거든요. 그 팁을 참고해서 같이 공부를 해놓으세요. 수분의 형태는 간극 모간 결합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간 결합수, 표면 부착수, 내부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통 4가지의 수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간극 모간 결합수라는 것은 큰 고형물 입자 간극에 존재하는 거예요. 큰 고형물 입자입니다. 그 다음에 모간 결합수라는 것은 미세한 슬러지 고형물 입자 사이에 존재하는 물이에요. 그리고 표면 부착수라는 것은 콜로이드상 결합수로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입니다. 그리고 내부수라는 것은 세포 내부에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수분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수분의 탈수가 가장 용이하지 못한, 다시 말해서 수분이 가장 빠져나오기 어려운 물이, 탈수가 가장 어려운 물이 내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내용을 넣었을 때 지금 체크되어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반드시 들어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설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큰 고형물 입자 사이, 간극 사이에 존재하는 게, 간극에 존재하는 게 간극 모간 결합수, 미세한 슬러지 고형물 입자 사이에 존재하는 게 모간 결합수, 그리고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이 표면 부착수, 세포 내부에 결합되어 있는 수분이 내부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내륙 매립 공법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돼 있어요. 내륙 매립 공법의 종류 4가지를 쓰면 해안 매립 공법의 종류도 쓰라고 하겠죠. 자, 내륙 매립 공법은 샌드위치 공법이 있어요.
세로공법, 압축매립공법, 도량형 공법이 있습니다. 샌드위치 공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구덩이를 파서 폐기물을 넣고 복토를 합니다. 폐기물 넣고 복토, 폐기물 넣고 복토를 하는 것을 우리가 샌드위치 공법이라고 그러죠. 반면에 세로공법이라는 것은 셀을 만들어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로공법. 반면에 압축매립공법이라는 것은 더미를 만들죠. 더미를 만들어서 매립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더미를 만들어서 매립하는 것. 도량형 공법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쓰면 여기 도량을 팝니다. 도량을 파서 주위에 있는 흙을 복토제로 쓰고 다시 주위에 있는 흙을 복토제로 쓰고 대신에 도량형은 단층 매립만 가능한 특징이 있죠. 자, 그리고 해안 매립 공법은 박층 뿌림 공법, 순차 투입 공법, 내수 배제 공법, 수중 투기 공법. 따라서 내륙 매립 공법과 해안 매립 공법의 종류는 반드시 여러분들 꼭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14번 빈칸을 알맞게 채우시오. 단순 매립지, 위생 매립지, 안전 매립지에서 차수막의 유무, 차수막이 있느냐 없느냐, 복토제가 있느냐 없느냐, 침출수 배수 설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죠. 단순 매립지라는 것은 그냥 쓰레기를 그냥 투기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차수막이나 복토제나 침출수 배수 설비가 없어요. 반면에 위생 매립지나 안전 매립지는 차수막과 복토제와 침출수 배수 설비가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답란을 적었을 때 단순 매립지는 그냥 우리가 폐기물 투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차수막이나 복토제나 침출수 배수 설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위생 매립지나 안전 매립지는 전부 다 필요합니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단순 매립지는 전부 다 필요 없고 위생 매립지와 안전 매립지는 전부 다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란을 적을 때는 좀 편하게 적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연소 형태는 정발연소, 분해연소, 표면연소, 확산연소, 혼합기연소, 자기연소의 6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고체연료, 액체연료, 기체연료에 대한 연소 형태를 각각 2가지씩 쓰시오 돼 있어요. 자, 먼저 고체연료를 연소하는 형태에서는 지금 종류에서 뭐가 있을까요? 분해연소라는 게 있죠. 그리고 표면연소, 고체연료입니다. 반면에 액체연료를 연소하는 연소 형태는 자, 색깔을 다르게 하겠습니다. 액체연료는 정발연소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자기연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체연료, 이것도 색깔을 다르게 할까요? 자, 기체연료는 여기서 확산연소가 있고 혼합기연소가 있습니다. 자, 자기연소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내부연소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고체연료의 연소 형태이기도 하고 액체연료를 연소하는 연소 형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 6개의 보기 중에서는 고체연료는 분해연소, 표면연소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액체연료는 정발연소, 자기연소, 그리고 기체연료는 확산연소, 혼합기연소. 여기서는 15번의 문제 형태상으로서는 각각 2가지씩 연결을 하기 때문에 겹치게끔 답을 적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기연소는 액체연료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왜? 분해연소와 표면연소가 고체연료의 연소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공정시험 기준에 규정된 시료의 축소 방법 3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폐기물을 축소하는 방법 3가지가 뭐 있죠? 구획법이라는 게 있고 교호사법이라는 게 있고 원추사범법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필기에서 아주 많이 배웠던 거예요. 많이 공부하고 구획법, 교호사법, 원추사범법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을 매립한 후에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생성가스의 농도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해당하는 번호의 가스를 쓰시오. 자, 이 표는 많이 봤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구별했을 때 1단계에서 1번에 해당하는 가스가 뭘까요? 자, 1번은
초기에 가장 많은 게 질소죠, 질소.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2번은 산소입니다. 자, 그리고 2단계와 3단계에 거쳐 있는 3번은 뭐죠? 3번은 수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4번과 5번은 당연히 4단계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CO2 아니면 메탄이죠. 그래서 마지막 최종 단계, 4단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CH4니까 5번이 CH4고 4번은 뭐가 되는 거죠? 4번은 CO2가 되는 거죠. 따라서 1번은 N2, 질소, 2번은 산소, O2, 3번은 수소, H2, 4번은 CO2, 이산화탄소, 5번은 CH4, 메탄이 됩니다. CH4. 따라서 그래프를 보고 답을 적어주시면 되죠. 보통 여러분들이 필기시험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설명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가스, 각 단계마다 번호에 해당하는 가스를 쓰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18번.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에 대한 설명이다. 갈루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자, 이 문제도 폐기물 복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의 저위 발열량이 킬로그램당 1번 킬로칼로리 이상이어야 하며 환경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2번% 이상을 원료나 재료로 재활용하고 나머지 중에서 에너지의 회수에 이용하여야 한다. 자, 1번에 보시면 킬로칼로리는 얼마죠? 3000킬로칼로리 이상이죠. 자, 그리고 2번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몇 % 이상을 원료나 재료로 재활용하죠? 30%입니다. 그죠? 그래서 2번에 들어가는 것은 30% 이상은 원료나 재료로 재활용하고 나머지 중에서 에너지의 회수에 이용을 합니다. 따라서 1번은 3000킬로칼로리 이상이니까 3000, 2번은 30% 이상이니까 30이 정답이 됩니다. 법규에서 요즘 자주 나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복원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재편성을 해서 문제로 만든 겁니다. 시험을 치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일 정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문제를 다 복원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복원할 수 있는 만큼 복원을 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문제를 만드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복원 문제는 어디로 보내주시느냐면 제가 사용하는 개인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개인 메일은 kwe7002@한메일.net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기억도 오래가고 그리고 시험을 쳤을 때 그 문제를 보면 바로 풀이 과정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이 공부하는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더 합격에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 학습을 하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